인성교육은 어떤 교과에서 담당해야 할까요?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는 도덕과입니다. 하지만 도덕교육만으로 올바른 인성을 갖춘 도덕적인 인간을 키워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한 교수학습 모형을 국어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국어과 수업 내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3년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의 대동아 공영권 논리를 찬양하는 작품 창작을 거부하고 있는 시인 A씨는 변변한 수입이 없어 지병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내는 곧 죽음의 이를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A씨는 죽어가는 아내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친일 문학작품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 상황은 친일문학 작품을 수업에 활용한 후에 학생들에게 제시한 자료입니다. 어느 교과 수업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어, 역사, 도덕 세 개 교과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어과에서는 친일문학 테스트가 탄생한 암흑기의 문학사를 이해하는 활동과 암흑기의 친일문학과 친일문학이 아닌 다른 작품을 비교하면서 감상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교과에서는 시인의 감정에 몰입하여 시인이 처한 시대, 즉 일제강점기를 명시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에서는 시인이 처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행위를 결정한 후에 그 도덕적 판단과 근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민감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습 활동을 잘 설계한다면 느슨한 형태의 교과 융합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일 국어과 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라는 도덕과의 핵심 가치와 예, 효, 정직, 존중, 소통, 협력과 같은 인성 핵심 도목들 중에서 국어과 수업에서 다룬 텍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토의, 토론, 협상을 가르쳤다면 그와 관련된 배려, 책임, 존중, 협력을 강조하고 문학작품을 감상한 다음에는 정의로움과 정직함, 존중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물리적인 결합 방식, 즉 국어과 수업을 한 후에 도덕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은 자칫하면 국어과 수업의 인성 가치와 덕목들을 방대하게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국어과를 인성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곤란합니다.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융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어과 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국어과의 인성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어 수업의 본질적인 목표를 실현함과 동시에 인성교육의 가치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설정된 화학적인 통합 방식입니다. 국어과 수업에 반영한 인성 역량은 도덕과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학자가 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국어 교과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레임은 국어 교육을 연구하는 학문 공동체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을 학문 공동체에서 설정한 후에 출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국어 교과에서는 2012 개정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 과정을 설계하면서 국어과의 인성 핵심 역량을 8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은 개인적인 차원, 대인 관계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3가지 차원을 먼저 설정한 후에 각각의 차원에 해당하는 다양한 인성 덕목을 조사한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은 개인적 차원의 자기 존중, 자기 통제, 자기 성찰, 또 대인 관계적 차원의 타인 존중, 공감, 소통, 마지막으로 공동체 차원의 책임, 참여의식 등 모두 8개의 인성 가치 및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의 특징은
개인 내적 영역인 자기관리 역량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 중에서 책임은 도덕과의 핵심 가치이며 공감은 인성 핵심 덕목입니다. 개인 내적 차원의 자기 존중, 자기 통제, 자기 성찰은 인성 역량 중에서 자기관리 역량에 해당합니다. 타인 존중과 참여의식은 공동체 역량에 해당하죠. 소통은 의사소통 역량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국어 교과 전문가들이 분류한 인성 핵심 역량과 도덕과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분류한 인성 덕목, 인성 역량의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과 역량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6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6가지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있습니다. 각 교과 총론은 이 6가지 역량과 연계시켜 교과에 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이 6대 핵심 역량이 연계된 5개의 인성 핵심 역량을 강조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국어과의 성격. 초, 중, 고 공통 과목인 국어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가치 있는 국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국어과의 성격을 보면 국어 활동 속에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이른바 도덕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 8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6대 역량을 설계하는 데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 8개 중에서 개인 내적인 차원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자기 성찰, 개발 역량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 개인 대 개인 차원과 개인 대 공동체 차원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2015 개정 국어과 6대 핵심 역량 중에서 무려 4개의 역량이 2012년에 합의한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국어과 성취 기준과 인성교육 역량을 결합하는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은 국어과 6개의 핵심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것들로 적어도 1개 이상의 역량과 관련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성찰 개발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이 3개를 모두 반영한 성취 기준은 국어 기능교육 영역과 인성교육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성찰 개발 역량과 문화향유 역량을 동시에 반영한 성취 기준들은 심리적 감성을 다루고 있는 문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국어교과서를 살펴보면 인성교육적 요소가 잘 반영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국어과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과서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반영된 인성 핵심 역량을 분석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성교육적 요소가 잘 반영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의 학습활동 사례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점검표는 방금 보셨던 교과서 학습활동이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개인 내적 차원과 개인 대 개인 차원이 인성교육적 요소를 잘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대 공동체 차원의 요소는 다소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매체에 쓴 글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하고 책임과 참여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미 개발된 국어교과서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국어교육과 인성교육을 융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내용은 국어과 인성 역량의 층위, 즉 개인인지, 대인인지, 공동체인지를 학습 내용별로 잘 따져서 구안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성취 기준을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의 틀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적 요소를 꼼꼼하게 구안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 8개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국어 수업 내에서도 인성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자기성찰 개발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의 역량을 이 3개를 모두 반영한 국어 표현교육 영역의 성취 기준들 중에서 5개를 선정하여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화면은 국어 표현교육 영역에서 인성교육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성취 기준들과 본 연구팀이 개발한 교수학습 지도자료 현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9종을 살펴본 결과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성취 기준은 8개 출판사에서 중학교 1학년 단원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단원의 경우 누구나 언어폭력의 피해를 알고 있으며 써서는 안 되는 줄을 알고 있으나 이는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더더욱 치밀하게 수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성과 품격을 드러냅니다. 물론 사나운 말, 거친 말 이런 거를 안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그것의 요소, 소재. 문학교육 역시 국어 표현교육 영역과 마찬가지로 자기성찰 개발 역량, 문화향유 역량을 동시에 반영한 성취 기준 중에서 5개를 선정하여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성교육 핵심 역량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국어과에서는 문화향유 역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도덕교육학자는 이를 인문학적 감성 역량으로 재개념화하였습니다. 인문학적 감성 역량이란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감수성을 통해 얻은 다양한 층위의 심리적 경험과 감동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자기 반성 내지 자기 성찰을 행함으로써 그 축적이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아직 인문학적 감성 역량이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과 문화향유 역량이 자기성찰 개발 역량과 인문학적 감성 역량을 모두 통합한 곳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문화향유 역량이란 국어로 형성 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 생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개념을 도덕과와 국어과에서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됩니다. 일찍부터 문학과 도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를 하셨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우한용 교수님은 대화와 공감 중심의 문학 수업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전에 그 텍스트 중심, 개인의 내면 중심에서 대화 중심 그리고 공감 중심으로 이 문학교육이 이루어져야 인성교육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대단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문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감성 역량과 문화향유 역량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국어과 문화향유 역량을 기본으로 인문학적 감성 역량을 반영한 공감적 문화소통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공감적 문학소통 모형은 문학작품을 만나면서 예민한 감수성으로 다양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문화소통 모형의 절차는 만남, 소통, 내면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면화 단계에서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나와 감상을 마친 후에 내가 대화하는 과정이 수업 설계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은 동료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만나기 전에 내가 성장하였음을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학작품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정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남과 소통 단계는 기존의 국어과 문학교사학습 이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감적 문화소통 모형은 기존의 국어과 문학교사학습 반본론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문학교육 영역에서 인성교육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성취 기준들과 본 연구팀이 개발한 교사학습 지도자의 현황입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팀은 인성교육적 요소를 잘 반영한 교사학습 자료를 교사학습 과정안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국어 교과 내에서 인성교육의 가치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국어 교과서에서 연극이나 TV 드라마를 공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연극 교육을 강화하여 중학교 국어과에서는 연극 소단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고등학교에는 연극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연극을 직접 기획하고 공연하는 활동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배려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연극 대본을 직접 만들고 공연하는 프로젝트를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어과에서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을 공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연극 상연은 동아리 활동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는 국어과 연극 단원을 공부한 후 직접 연극을 기획하고 공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극 대본을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다룬 내용으로 기획하고 이를 직접 공연한다면 국어과 내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음은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연극 교육을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1학년 2학기 국어과 수업과 연계하여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2015 개정 중학교 검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3종류에서 1학년 2학기에 연극 단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들 교과서를 선택한 중학교에서는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을 연계하여 연극을 기획하고 공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연극 단원을 배치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해당 단원을 자유학기로 이동하거나 1학기, 2학기에 다루는 교과서 체제를 활용하여 연극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요걸로 한번 봐봐봐. TV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4개 출판사의 국어 교과서에서 본문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는 드라마 속에 반영된 세대 간 대화, 남녀 간 대화로 발생하는 갈등이 화법 교육의 제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어 교육 현장에서 드라마 텍스트는 학습 활동의 매개를 뛰어넘어 분석하고 탐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어 교과서에 TV 드라마가 많이 실리고 있지만 교과서를 집필하던 시기에 유행하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일부 장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드라마 전체 맥락과는 맞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드라마 텍스트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연극이나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다룬 내용으로 대본을 창작하고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거나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국어 교육과 인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용 연극과 드라마는 어떠한 수준과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천대학교 김평원 교수팀에 의해 개발된 연극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언어폭력으로 시작된 학교 폭력이 교사 학부모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들 생각하신다는 분이 사학학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극 공연에서 관객의 시선은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배우를 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는 배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극을 보는 느낌으로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학폭위에서도 저하고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누군가가 제보를 냈어. 네가 보라를 조정해서 선영이를 괴롭혀왔다고. 하지만 드라마는 연극과는 다릅니다. 연출자가 원하는 시선과 화면 크기로 편집된 영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극은 단 한 번만 연기하면 되지만 드라마는 배우의 시선을 따라 카메라를 여러 번 옮겨 반복해서 촬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서 보았던 장면을 연출자의 의도대로 편집된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누군가가 제보를 냈어. 네가 보라를 조정해서 선영이를 괴롭혀왔다고. 노트북 사건도 네가 주도적으로 조작한 거라며? 저는 드라마 한 장면 찍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처음 알았어요. 연극을 카메라로 찍으면 그냥 드라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되게 놀랐어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팀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연극을 공연하고 이를 교육용 드라마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언어폭력, 학부모 교사 간 갈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용 드라마는 연극교육, 언어폭력, 언어예절, 학교폭력 문제 등을 융합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웹툰 디자인으로 옮겨 교재로 만든 파일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연극 단원이 필수적으로 반영됐다면 중학교 자유학기에 연극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짧은 드라마를 직접 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인성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을 담고 있다면 국어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의 사건, 사고 꼭지를 보면 우리 사회가 범죄에 물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거티브 콘텐츠, 즉 부정적인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교과서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들만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들만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치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업을 설계했을 경우 부정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학생들을 몰입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거티브 콘텐츠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어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과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콘텐츠는 욕설 담화, 표절 텍스트, 친일 문학 작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욕설 담화는 화법 교육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네거티브 콘텐츠입니다. 이미 언어폭력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반영한 교과서에서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문 교육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네거티브 콘텐츠는 표절 텍스트입니다. 쓰기 윤리를 가르칠 때는 쓰기 윤리를 잘 준수한 모범적인 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부정적인 글의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학습도 필요합니다. 표절 텍스트는 쓰기 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학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네거티브 콘텐츠로는 친일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문인들이 일본을 찬양하는 작품을 썼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친일 문학 작품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문학 교과서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다루다 보면 작가의 친일 행적과 관련된 논의로 빠져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친일 문학 작품은
교사가 치밀하게 수업을 설계한다면 문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방송된 뉴스 텍스트들은 언론사 데스크의 게이트키핑을 통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가치가 있는 컨텐츠로 평가받은 것들입니다. 방송 뉴스 텍스트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며 다양한 자료 화면을 기자가 해석한 설명과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 뉴스 텍스트를 활용할 경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인성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언론 매체의 인천대학교 김평원 교수연구팀은 인성교육용 뉴스 텍스트 활용 자료 20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뉴스 텍스트를 설명하는 영상을 5분 이내로 편집하였으며 모두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20편의 영상 대본을 참조하여 수업에 활용하기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과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은 국어과를 비롯한 모든 교과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